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어제 8월 24일 수요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3국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체제 발전이 양자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미세먼지 등 환경, 청년 교류, 재난 관리, 경제 분야와 같은 3국 공동 관심 분야에서 기존 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호혜적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회의 당일 아침 SL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하에 3국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3국 장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3국 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음 달 초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어제 8월 24일 수요일 작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따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을 위한 가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단 사업 실시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당국자 차원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태호 외교부 외교조정관은 현지 시간 8월 27일 토요일부터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제3차 에이펙 고위관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3차 에이펙 고위관리 회의는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인적 자원 개발, 지역 경제 통합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동아일보 조승호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본이 거출할 10억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어제 일본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 10억엔의 용처에 대해서 개호, 의료, 친족 장학금 등을 예시를 하면서 사용이 될 것인 것처럼 그 자료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 측이 용처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용도로는 이 돈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일본 측에서 내놓기로 한 돈인데 왜 일본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인지 그 두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12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에서 기시다 외무대신이 작년 12월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의 조속한 거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어제 8월 24일 오전 일본 정부의 자금 거출을 확정하는 가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자금 거출을 위한 일본 내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재단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습니다마는 재단의 사업은 한일 국장 협의 등을 통해서 양국 정부가 협의한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큰 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단은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재단 사업은 첫째,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과 둘째,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으로 대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은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으로서 생존 피해자의 1억 원 규모, 사망 피해자의 2천만 원 규모로 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단은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처는 정부가 아닌 재단이,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분들의 희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개별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말씀하신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 일본 측에서 그렇게 발표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양국 국자급 그 협의 그리고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온 그 실무 협의를 통해서 재단의 사업의 큰 틀이 확정되었고, 그에 대해서 양측이 함께 언론에 공개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어제 마침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는 사정이라서 저희 관련 당국자들이 모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간이한 질문인데요. 그 생존자의 그 1억 원 그리고 그 사망자의 그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금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시기는 그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화해치유재단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양국 정부 간의 그간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그 사업의 큰 틀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구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이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할 것이고, 그 시기와 그런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재단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들리는데요? 네. 한겨레 이재훈입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개별 피해자 배상 사업이라고 두 번 말씀하셨. 개별 피해자 배상 사업. 대상 사업. 대상이요? 예,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 이건 취소고요. 다른 질문입니다. 그 어제 연합뉴스 도쿄발 연합뉴스에 보면 기시다 외상이 윤 장관과 회담에서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해 이란 합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요구했다라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이라 그러면 윤 장관께서 어떤 식의 답변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그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어제 그 가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간의 기존 입장 선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소녀상 문제는 우리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복된 이데일리 장혜원 기자입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기시다 회상이 말한 거 외에도 오늘 그 주한 일본 대사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중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녀상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이란 합의의 뭐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소녀상과 연계되는 발언들이 일본 당국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소녀상 이전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합의 이행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양국 간에 공통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녀상 문제는 제가 이곳에서 줄곧 말씀드렸듯이 그 합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합의문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녀상 문제 다시 질문인데요. 합의 그 이상 그 이하가 해석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한일 간에도 해석이 분분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소녀상 문제가 한국과 일본 정부 두 정부의 12.8 합의 이행 차원에서 협의 대상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정부 그 대변인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숫자인데 어제 일본 정부가 그거 먼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소녀상 문제는 그 합의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문 그 문구에 나타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민간 단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던 거 마저 여쭤볼게요. 그 숫자가 그 뭐 지원 대상 숫자 때문에 그런데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거 보면 199 플러스 46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199명, 살아계신 분이 46명. 합의 시점에 등록된 피해자. 근데 그렇게 되면 245명입니다. 근데 정부가 12.8 합의 뒤에 발표한 참고 자료를 보면 정부 한국 정부에 등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3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생존 할머니 46명 같은데 숫자가 지금 달라서 그런데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찍 숫자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일본 외무성 자료를 보면요, 199 플러스 46 합쳐서 245명입니다. 그러니까 12.8 합의 시점에 돌아가신 분이 199명, 살아계신 분이 46명이라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생존자하고 사망자 유족 그게 나눠지는 건데 우리 정부가 발표한 238명하고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국자가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그 SLBM 관련돼서 그 유엔 차원에서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를 이미 시작을 했나요? 진척 사항이 네, 있으면 좀 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서 뉴욕 현지 시간 8월 24일 오후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가 약 1시간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동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긴급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 그런 엄중성 그런 것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가 중심이 되어서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에 그 긴급 회의 소집이 미국과 일본 요청으로 한미일이 소집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보도에는 미국과 네, 일본이랑 한국, 미국, 일본이 한국도 같이 소집 요청을 네.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유엔 안보리 2275 결의안이 채택된 지 지금 거의 반년 정도 됐는데 그 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끊이지 않고 있고 뭐 언론 성명 채택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결의안 후에 계속 개의치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그럼 미사일과 핵 개발은 오히려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 제재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언제쯤부터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북한의 그 핵 미사일의 고도화 그리고 또 계속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긴 시각을 갖고 좀 큰 틀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더 심화되는 것이고 또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그런 그 제재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것을 더 인식하는 것을 더 강화시킨다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협이 날로 심화되고 고도화되는 데 대해서 그 심각성은 점점 우리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에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더 고도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이 더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의 필요성은 더 강화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네, 홍콩 피닉스 TV 김지연 기자입니다. 어제 이제 윤병세 장관이 왕이부장과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라오스에서 만났을 때보다 좀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향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대중 정책 변화나 좀 달라진 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한중 외교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한중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외교장관 차원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과의 접촉 계기마다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위적 방어 조치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사드 체계는 제3국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만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중국 측과 계속 이러한 소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문화 분야 이런 데에서의 교류가 위축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중국 정부 당국 차원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럼 라오스 그 때보다 뭐 진전된 내용은 없다라는 뜻인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매우 진지하고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매우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뉴스빔 이영태 기자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왕이 외교부장의 그 태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안보리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사드 배치 반대를 명시하자는 내용 때문에 이제 그 성명 채택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이번에 혹시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의 어떤 그런 이 문제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이번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은 긴장 상황 완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유엔 그 대북 결의안에도 보면은 육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의 이 성명이 과연 어떤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명만 채택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안보리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지,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제 개최된 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리고 또 한일중 그 삼국 장관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은 북한의 그 SLBM 발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세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보리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우리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유엔 사무총장의 그 성명에 대해서는 그 성명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엔 사무국에 문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대화에는 열린 입장입니다. 다만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이 진정으로 셈법을 바꿔서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연거푸하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북한의 도당 여성 간부가 중국에서 삼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사항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보도 자체를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시다는 제가 말씀? 보도를 본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MBN 오지혜입니다. 좀 아까 소녀상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두 가지 다시 여쭤보는데요. 하나는 소녀상 철거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지난해 위안부 합의 이행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일 실무진이 됐든 뭐 정부가 됐든 이제 관계자끼리 앞으로도 이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 적어도 소녀상 철거 문제는 거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녀상 문제는 합의문에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많이 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재단이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아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사업 용처를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정부의 관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의 영향 상관없이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실시 주체가 화해치유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 피해자분들의 희망사항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국자가 곧 브리핑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